하십니까? 안 하시죠? 반 정도 남기고 물을 넣어서 2, 3일 숙성시켜서 물고기를 집어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장을 세척한다. 아니면 내시경 할 때 뭘 먹어서 변을 시원하게 봤다. 그러면 균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당신은 건강해졌다. 너무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예. 균이 있고 유익한 균이 많을 때. 근데 우리가 인간이 처음에 태아로 태어났을 때 원래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무균입니다. 태어나서 온갖 균을 다 만나게 되죠. 그래서 태어나서 6개월 안에 내 장에 들어오는 균을 가지고 면역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이 6개월 안에 내가 어떤 균이 내 장에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의, 이 태아가, 신생아가 앞으로 어떤 면역을 가질 것인지, 아토피가 되는지, 태열이 자꾸 생기는지, 관절이 이상하게 아픈지, 갑상선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성장이 장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장에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지만 놀라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의 그 근본을 한번 자세히만 보면 장은 미생물이 주인이라니까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열심히 술 드시면 유해균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일조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일조하고 계시는 거,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면역을 얘기한다. 신종플루가 유행을 해서 새로운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면역을 그럼 어디를 치료해야 된다고요? 장을 좋게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를 해야지 고민하지 마시고 장을 좋게 한다. 그러면 면역은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은 몇 군데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자, 우리가 코로 호흡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데 이때는 코에 균이 걸려서 입을 통해서 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소도 충분히 들어가고. 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호흡을 합니다, 대부분. 그러면 첫 번째 만나는 면역 장소가 편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도선이 공격당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편도선 붓는다. 하지만 이게 감기 증상이다 뿐만 아니라 면역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 편도선을 직접적으로 닿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로 숨 쉰다고요? 코에서 걸러주는 기관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몸을 몰라서 이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숨을 통해서 우리가 필터링이라고 하죠. 좀 여과를 시켜서 좋은 것만 편도선을 거쳐서 우리 기관지로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이걸 못 하시죠? 말하시느라고 못 하세요. 말할 때 코로 들이쉬시는 분이 없어요. 대부분 입으로 숨을 쉬어요. 누가 잘 있었니?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유익하긴 한데 지쳐요. 면역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저도 걱정이지만 말을 많이 해서 그래서 편도선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 다음이 흉선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흉선은 나이가 들면 퇴화가 되면서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면역 기능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겨드랑이나 여성들은 유방 쪽 그리고 목 뒤쪽으로 해서 림프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에 멍울이 생기는 거나 유방에 멍울이 생기는 거나 같은 종류일 때가 많습니다. 여성들은요. 자, 그러면 이게 내 몸이 면역이 떨어져서 면역 반응을 하는구나. 우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약합니다. 드디어 장으로 내려가면 특히 소장 부분에 엄청난 임파 조직이 있습니다. 림프 조직이죠. 따라서 이 소장에 있는 이 면역 기관이 60%에서 많게는 80%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6, 7m가 되고요. 대장은 1m에서 1.5m 정도 되는 길이거든요. 따라서 이 소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맹장염 하잖아요. 사실은 충수돌기염인데, 그 끝에 매달려 있는. 근데 충수돌기는 맹장이 생기지 않아도 맹장염이 없어도 옛날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맹장염이 생길까봐. 하지만 최근에 밝혀진 것은 이 유익한 균이 사는 곳이 충수돌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수돌기를 이유 없이 잘라내면
장의 운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 염증이 생겨서 정말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미리 떼놓고 걱정 덜었다. 이런 쪽으로는 안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왜냐? 충수돌기도 면역기관입니다. 그럼 면역 하나를 손해보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방사능 얘기, 아까 말씀드렸던 방사능 얘기도 골수나 장점막을 침범합니다. 방사선이 결국은 면역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할 곳은 장에 있는 면역력을 방어를 하면 되겠죠. 예,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익한 균을 다른 말로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잘 아셔야 될 게 동물성 유산균이 있고 식물성 유산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은 주로 김치, 채소를 많이 드셔서 우리나라 사람들 장 안에는 식물을 잘 분해하는 식물성 유산균이 많았고 미국 사람들은 고기나 이런 단백질을 많이 분해를 해야 되니까 동물성 유산균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20여 년 전부터 서양 음식을 아주 열심히 드시게 되셨죠. 예. 그러면 우리 장에는 그걸 분해할 만한 유산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없어서 분해를 못하면 이것이 노폐물이 되고 결국은 유전자를 돌연변이시켜서 암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췌장암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변에 췌장암 들어보셨나요? 예, 많아졌습니다. 아까 배우셨죠? 췌장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효소를 뿜어내서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효소 쓰다가 지쳐서 기능을 다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효소를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효소 소비를 줄이거나 그 여러분들의 건강은 소비를 줄이거나 밖에서 많이 얻거나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효소가 아주 중요한 것은 여성들은 난자를 500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하나씩 배란을 해서 40년을 쓰면 얼추 500개가 되죠. 그래서 그 난자를 다 쓴 거를 폐경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여성 호르몬은 지방에도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난자는 없어도 여성 호르몬은 지방이 있다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빼빼 마른 여성은 다이어트 하신다고 열심히 사신 분은 폐경이 일찍 올 가능성이 크죠. 지방이 없다면 여성 호르몬 저장소도 부족하니까. 대신 이 지방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난자 개수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효소가 또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술 드시고 밀가루 음식 열심히 드실 때 나한테 한 500만 원이 있다고 치면 그럴 때 돈 제일 많이 씁니다. 네. 다른 데 10,000원 쓸 건데 술하고 밀가루 들어오면 한 100만 원씩 씁니다. 그래서 40대에서 50대 전후로 딱 고갈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소화제를 먹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예. 옛날에 술을 너무 잘 먹었는데 이제는 술 조금만 먹어도 취기가 오른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애들은 술을 먹지 않잖아요. 예. 근데 똑같이 술 먹은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열심히 식품 첨가물 그 색깔별로 해서 열심히 먹이면 아이들도 술처럼 중독이 되는 그런 증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격이 급해지고 주의력 집중 장애가 생기고 과잉 행동을 하게 되고 근데 엄마 아빠 중에 닮은 사람은 없고 예, 그래서 누구 닮아서 이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먹여서 예, 그래서 그 음식이 너무 중요하고 이 조미료나 합성 감미료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서는 다 신경각성 물질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각성 물질을 제거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네.